안녕하세요.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비타민 B3, 우리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B군이 있는 데는 비타민 3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3,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또는 아미드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 표기를 보니까 아마이드가 맞는 것 같아요. 미국식 영어 표기로는.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비타민의 종류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타민은 잘 아시다시피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뉘는데 그 수용성 비타민에는 다시 또 B군 복합체, 그다음에 비타민 B 복합체, 거기도 또 많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지용성을 보시면 비타민 A, D, K, ADK 이렇게 나눠지고요. 괄호는 이제 다른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A는 뭐 레티놀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이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이 아닌 수용성 비타민으로는 유일하게 비타민 C가 있고 이건 아스코르빅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 복합체로 가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비타민 B 복합체에도 보시면 에너지 대사와 조혈 작용, 그다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대사에는 비타민 B1, B2, B3, 나이아신이 여기 에너지 대사에 포함되어 있고요. B5, B7, 그다음에 조혈작용을 하는 곳에서는 엽산, B9과 B12, 또 B6도 우리 적혈구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외에도 뭐 아미노산 비타민 B6가 여러 가지 그 조효소로 분해할 때 조효소로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6는 B9, B12와 함께 조혈작용, 우리 헤모글로빈에도 많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악성빈혈 뭐 이렇게 약을 보면 그 비타민 B12 많이 주사제로도 많이 나오고 B6, B9 그래서 그 임산부들이 엽산을 꼭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기를 만들 때 그런 이제 적혈구나 이런 헤모글로빈 지수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B3에는 명칭부터 잠깐 이거 진동으로 놔야지 중간에 전화 오고 이러면 큰일 나. 네. B3는 나이아신이라고도 하고요. 니코틴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 한국 제품에는 대부분이 니코틴산이나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아미드,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거는 니코틴산 아마이드로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B3에는 또 세 번째 우리가 잘 모르시는 나이아신아미드 리보사이드 NR로 통칭하는데요. 이거는 NMN, NR 이런 거 사실 미국의 그 직구 사이트를 가면 보충제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위에 세개 물질이 비타민 B3에 포함되고 생체 내에서 상호 전환되며 이거 꼭 기억하세요. NAD, NADP. NADP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NAD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산 합성, 스테로이드 합성 등 500여 가지 생화학 반응에 필수적인 조효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한국 약전에는 니코틴산 또는 니코틴산 아마이드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제품에도 보면은 어, 그 니코틴산 아미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는 또 그 영양성분표에 보면은 나이아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동되게 이렇게 혼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는 그냥 나이아신하고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그 특성만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나이아신의 아마이드.
NH2 형태로 화학적으로는 더욱 안정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고량의 이 성분을 우리가 먹어도 플러싱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나이아신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먹으면 플러싱, 홍조 현상이 나타나서 학계에서는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몸에 무슨 악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나이아신으로 됐다가 나이아신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아신 아마이드로도 변형돼요. 그래서 아마이드 형태로 먹어도 플러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나이아신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교 좀 해줘. 그랬더니 이렇게 표로, 네, 도표로 딱 주는데, 화학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코틴산, 이건 니코틴산 아마이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주요 기능에서 약간 틀려요. 쉽게 말하면 여기는 나이아신이고 요거는 나이아신 아미드잖아요. 그랬을 때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거는 니코틴산, 나이아신 형태로 있을 때 더 기능을 잘 하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니코틴산 아마이드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피부 개선, 항염작용, 세포 에너지 생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생체적으로 전환이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이 두 가지 역할이 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쪽이 더 많을 때 더 어떤 영향을 주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내 몸에 이게 생체 화학 반응이 뭐 50%는 니코틴산으로 되고 50%는 아마이드 형태로 되고 이거는 누구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에 나타나는 어떠한 어 그런 증상 이런 걸로 그냥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얘도 AI도 부작용 이랬을 때 고용량식, 홍조 가려움, 혈관 확장 유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액티바이즈를 많이 먹었을 때 플러싱 현상이 오는 거랑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이거를 부작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부작용 거의 없음 이렇게 나오고 피부 효능 그래서 피부암 예방, 혈류 증가 그 혈류가 증가되니까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드름 습진, 피부 장벽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용 목적을 보시면요. 고지혈증 치료, 뇌기능 향상 이렇게 나왔고 피부 관리 항산화, 스트레스 완화 이렇게 되는데 피부 관리가 전혀 계속 따라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좀 비싼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보시면 대부분이 나이아신 아미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니코틴산 아미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산이나 나이아신을 쓰지 않고 아미드 형태로 우리 뭐 세럼도 그렇고요. 크림도 그렇고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해라는 화장품 앱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고기능성 화장품은 대부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먹는 거가 최선인 것 같아요. 그거 아무리 여기 덕지덕지 발라봐야 그때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입니다. 이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파워 칵테일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니코틴산 아미드 또는 니코틴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되어져 있는 거는요. 독일의 이걸 독일어로 바꾸면 그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식약처에서는 다르게 나오죠. 나이아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아신 30mg, 우리가 한 포에 30mg이 들어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액티바이즈, 요거는 우리 한국 식약처에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액티바이즈에 우리가 3회 분량 이렇게 했는데 3스푼이에요. 거기에 나이아신 30m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스푼을 먹을 때는 30mg을 섭취를 한다. 그러면 파워 칵테일을 한 포, 그러면 여기도 30mg, 이걸 3숟갈, 그러면 30mg 정도 하면 합치면 60mg을 먹겠죠. 근데 여기도 나이아신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지만 이 원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미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요거는 뷰티예요. 역시 한국 식약처 거를 이렇게 썼고 요게 또 나이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mg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 이게 3스푼인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게 3스푼용일 거예요. 그래서 20mg. 우리가 뷰티를 3숟갈을 먹으면 20mg. 그럼 30, 30, 20, 한 80mg 정도는 우리가 꾸준히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여기 보시면 역시 이거는 원래 원본이에요. 니코틴산 아미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뷰티나 파워 칵테일을 먹을 때 또는 액티바이즈를 먹을 때 보시면은 아미드 형태로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난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야신 아미드를 충분히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데 원래 우리 필요 섭취량은 한 10에서 20mg 밖에 안 돼 있어요. 가장 적게라도 요거는 먹어야 된다라는 식약처 기준의 필요 섭취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꾸준히 먹으면 한 80mg 또는 이렇게 요즘처럼, 뭐예요? 메가도스로 먹잖아요. 해다방을 하면 그러면 거의 200mg을 넘겨 먹어요. 200, 한 40mg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섭취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첫 번째가 암 예방과 치료 효과예요. 이거는 문헌으로 나온 거고요. 이 효과를 인간 실험으로도 효과를 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우리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근데 우리가 웨비나 할 때 그 암에 대해서 청년층 그 암이 엄청 증가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표를 보시면 암이 1위예요. 당연히. 그래도. 그다음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이 5위입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 이 암의 발생은 노화예요. 암 생성 위험인자 1위는 노화예요. 자, 10대, 20대가 지금 아무리 암이 많이 생겨도 전체 그 연령층의 0.01, 0.06%. 이거 2019년도, 이분이 이 책을 냈을 때 2023년도니까 19년도 거를, 어, 이렇게 취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70대에는 1.74예요. 그러면 0.01과 1.74는 170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다. 우리 세포가 늙고 여러 가지 이제 노화 현상에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까지 무슨 생화학자도 아닌데 알아야 되나 하는데 그냥 짧게만 그냥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한 거. 정상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정상세포를 방어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면역력이 좋을 때 젊을 때는 그러니까 면역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킬러 세포가 있잖아. NK 세포 또는 대식세포, 무슨 세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포들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게 이 세 개예요. 암을 이렇게 붕괴를 막아주는 P300, 렁스3, P53 이 세 개인데 또 더 밝혀지겠죠. 근데 이 렁스3는 대한민국에서 밝혀낸 거고요. 배석철 교수가 밝혀낸 거예요. 이게 밝혀낸 게 20년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많이 먹었을 때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걸 이분이 최초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도 읽었고, 그러면 이 방어 체계를 붕괴하는 요거에서 썰트만 하나 기억해 두세요. 썰트. 뭐 이 뒤에 거는 이거 수백 가지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러한 방어 체계 유전자를 공격을 해서 체계가 붕괴가 됩니다.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다. 그죠? 그 다음에 암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라스, RAS, EGFR 이런 거는 좀 유명한데 그냥 EGFR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 종류가 밝혀진 게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항암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표적 치료를 한다라는 거는 아, 내 암 유전자가 RAS야. 그러면 RAS에 적합한 그 항암약을 만들어서 그 개를 죽이는 거를 그 표적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수백 가지의 그 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로는 좀 불가능하고 또 내가 걸린 암이 다행히 그 치료제가 개발된 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생성하고 악성화가 진행되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도표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럼스3, SIRT 정도만 기억하고 가세요. 부작용 없는 암 치료제와 암 예방제. 그래서 암이 사망 원인 1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 아까 SIRT 나왔죠. SIRT가 어떻게 해요? 우리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유전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SIRT 억제를 시키면 좀 덜 붕괴시키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많은 억제제들이 나왔어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설티놀, 그다음 캠비놀, 셀러마이드, 테노빈 이렇게 우리가 암을 안 앓으면 이런 거를 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가 나이아신 아마이드예요. 보시면 이 숫자 IC50이라는 이 숫자가 낮을수록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억제제들보다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엄청 낮다. 그래서 낮을수록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를 밝혀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문헌수고요. 우리가 이 문헌까지는 안 찾아봐도 됩니다. 거기에 다 문헌 번호까지 있는데 그 안 찾아봐도 그냥 이 도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노화 조절의 핵심 물질 나드. 아까 NAD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NADP까지. 근데 NAD가 더 발전하는 게 NADP인데 그거는 우리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물리치고. 자, 보시면 NAD는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아데노 다이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냥 NAD 너무 길으니까 나드라고도 하고 NAD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우리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기 많이 해요. PM이 들어가서 에너지 ATP를 생성할 때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가 있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 나드라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서 꼭 필요한 조효소예요. 조효소라는 뜻은 코엔자임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겨우 먹는 건요, 코엔자임 Q10이에요. 근데 이 조효소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에서 나드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나이아신이 들어오면 필요하면 나이아신 아미드로도 되고 나이아신 아미드를 먹으면 나이아신으로도 되고 그 밸런스를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근데 역시 건강한 세포에서는 NAD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노화라든지 다른 공격을 받아서 얘가 농도가 낮아져요. 제가 도표는 안 올렸는데요. 이 농도가 이렇게 쭉 유지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나드의 농도가. 그래서 이 농도가 회복이 되면 이게 이제 치료의 경험이 있는 거죠. 에너지 대사 증가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아신아미드를 조금 용량을 높여서 먹으면서 고지혈증 약을 끊었어요.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이 책을 보고. 그다음에 근골격계를 강화해요. 저는 제가 골다공증 치료에 갤링핏 뷰티만 많이 잘 작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 제품에 들어있는 이 나이아신아미드도 엄청난 역할을 했겠구나.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나는 3종이라도 잘 먹여야 되겠다. 골다공증 환자들에게도. 그리고 액티바이즈를 3숟갈이 아닌 5숟가락, 아니면 하루에 2번, 3숟갈씩 2번, 뭐 이렇게 먹으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번 해다방을 하면서 제가 그 두 포씩 먹었잖아요. 그 뭐야. 갑자기 파워커피. 파워 칵테일. 파워커피. 예. 이렇게 용어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치매도 얘가 예방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에 6폰 거예요. 그럼 거기 30mg씩 들어있는 거가 180mg을 먹은 거예요. 파워 칵테일로만. 그런데다가 우리가 액티바이슨 수도 없이 타서 먹었잖아요. 거기에 30mg씩 내가 10스푼을 먹었으면 얼마예요? 300mg을 먹은 거잖아요. 아니지. 10mg씩 10스푼이니까 100mg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280mg을 먹은 거예요. 거기다 제가 뷰티를 또 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240, 50mg을 제가 먹은 거예요. 근데 이 PM의 가장 강점이 뭐예요? 전부 NTC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100%가 흡수됐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B3 알약으로 500mg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500mg이 우리 몸에 다 흡수됐을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걔는 NTC라는 것도 안 갖고 있고 흡수 될랑될랑달랑 하다가 그냥 소변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시간을 4시간을 보고 있고요. 이 조금 유지되는 건 8시간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8시간마다 먹는 것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3000% 나갔어요. 에너지 대사, 고지혈증, 근골격계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고, 암 예방과 치료. 이거는 이제 뒤에서 더 얘기할 거고요.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파킨슨 병 같은 개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외의 다른 요소들도 개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대사 촉진 효과로서는 지금 우리가 해다방을 하는데 이 대부분의 비만 환자는 뭐예요? 에너지 과다 축적이에요. 당을 과다 축적을 했다든지 먹고 소비하지 않고 축적을 해서 비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합병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뭐 간 기능 저하, 간 경화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나드는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대사가 촉진된다. 그래서 제가 해다방에서 파워 칵테일 2포와 그 5스푼을 먹어라 라는 건 저는 양리학적으로도 이론이 맞다라고 제가 이렇게 저 스스로 설득이 되었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노화되면서 아까 썰트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파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러한 것들이 증가해서 나들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나이아신, 아데노,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이거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는 DNA 손상이 많아지는데 염증성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증가가 돼서 우리가 염증성 질환도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이 NA, DNA를 파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노화되면서 이런 현상을 겪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론은 뭐냐면 나드 생산의 주 원료인 비타민 B3는 DNA 안정성을 증가시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나드 농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드 전구체인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배석철 교수나 아니면 B3에 대한 연구한 외국의 많은 의료진 그 연구자들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나드 증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운동, 인체 이 나드 증가를 시켜요. 향상시켜요. 그다음 식이요법. 그래서 식이요법은 어떤 것이 많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알려드리고 건강 보충식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얘가 나드가 활성화돼서 충분해지면 뇌, 간, 혈관
심장, 면역조직, 생식기관, 우리 또 키드니, 신장, 췌장, 인슐린 분비죠. 그다음 근육 강화, 그다음에 지방을 빨리 생성했다, 분해했다 하는 그러한 조직들, 이런 것에 다 향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우리가 뭐 이것만 퍼먹을 수 없잖아요. 여기 함유한 식품도 잘 먹어야 돼요. 육류 살코기. 그래서 고기를 소고기나 뭐 이런 육류 살코기 또 잘 드시고요. 육류 내장. 자, 순대 드실 때 저는 간은 싫어요 했거든요. 근데 간, 허파 이런 거 다 조금씩 드세요. 그다음 생선, 조개류, 새우.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루는 살코기 먹고 하루는 생선 먹고 꼭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유제품, 견과류. 그다음에 씨앗, 밀, 메가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식혜 같은 거, 그 밀, 메가, 보리, 메가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 엿질금. 그죠? 그런 거에 많이 들어있다. 그다음에 콩류, 푸른잎 채소 이런데. 그래서 골고루 먹으면 비타민 B3를 부족하지 않다. 근데다 우리는 또 PM 제품을 많이 먹으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땡큐. 질문 와우. 있으시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원더풀. 뭔가 와우. 하셨어요? 녹화 종료하셨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나이아신 아미드 또는 니코틴산 아미드가 뭐 이거 뭐 과량으로 있어서 몸에 뭐 플러싱이 많이 나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처음 먹을 때, 오, 그거 부작용 아니야? 우리 집 남편도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본인도 빨개지면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계속 가르쳐 줬어요. 지금은 절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5스푼 타주면 그런 대로 다 먹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 먹으려면. 그래서 이거를 전달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맞아. 보상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뭐, 꼭 이거 말고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사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70인데, 노화라는 거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음, 내 몸에 나쁜 짓도 안 했고, 담배도 안 피웠고, 술도 많이 안 먹었고, 뭐, 간이 무리가게 뭐 무슨 이렇게 지방이니 뭐니 이런 것도 많이 안 먹었고, 단 음식도 안 좋아했고, 내 몸이 음, 싫어하는 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내 왜 이런 암도 걸리고, 고지혈증 약도 의사가 먹으라 그러고, 왜 그러지? 그랬는데, NAD가 부족한 거예요. 음, 그동안에. 그래서,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노화를 방지하는 NAD를 많이 활성화시켜줬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러면 암도 젊었을 때 예방시키고 또, 내가 뭐 나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그걸 치료하면서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 좀 그럼 설득이 되시죠? 어때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이거를 사업을 오래 하기도 했고 항상 그게 묘하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또 막 원하는 소비자는 없어요. 사실. 네. 이걸 얘기를 하면 맞아요. 뭐 그런 것까지 내가 그거 왜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이거 예. 좋은 거야, 만 거야.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닌 거야. 그만 얘기해봐. 이렇게 하거나 배우려고는 하지 않지만 의심은 자꾸 가고 부작용 같은데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근데 또 공부는 안 하려고 해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하면서도 그냥 인연이 있다. PM은 타이밍이 있고 자기가 먹을 복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 먹든 아니면 그냥 내 말을 전적으로 믿고 먹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도 싫다. 네 말도 못 먹겠다. 그럼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오늘 포인트 좀 잡은 것 같아요. 헷갈려고 음, 나야신마이드, 니코틴산 아마이드 이게 김수라 사장님도 막 말씀하셨지만 이해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이거를 저 또한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렇게 좀 들어야지 저처럼 사업을 한 사람도. 예, 항상 맞아요. 이런 문제에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회피했던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내 공부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전달이 될까?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거를 듣고 싶어 하는 소비자는 없지만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나한테 스스로 일단 확신이 생겨야지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맞아요. 나를,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음. 내가 설득이 돼야지 딴 사람한테, 아, 그냥 믿고 먹어. 아무 문제 없어. 이걸 더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설명한다고 알아? 그냥 나 믿고 먹으세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막 부작용 아니에요. 왜 빨간색 계속 나와요? 어떤 날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와요. 막 이렇게 하면 나도 계속 그런가? 부작용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소변으로 다 빠지는 거야.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를 확실히 사업자라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예, 일단 그리고 우리 자신감, 제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다른 영양제가 없어요. 어? 다른 영양제를, 예를 들어서 다른 복합으로 식품?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른 식품 회사? 다른, 예, 다른 아, 아.